네, 아직까지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를 않습니다. 양시장 모두 다 지수의 상승과 하락폭이 0.2% 안팎으로 제한적이고요. 종목들 개수로 봐도 지금 좀 엇비슷합니다. 하락이 약간은 더 늘어나 있는 모습인데요. 종목별 투자 전략은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. 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종목별로는 좀 어떤 부분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네,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장 초반의 반등 이후에 다시 되밀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과 미국 시장에서의 급락, 두 가지 호재와 악재가 결합하면서 어떤 결과를 좀 보여줄까 싶었는데요. 장 초반에 빠르게 매수로 반전하던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폭을 좀 줄이고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지속함에 따라서 시장은 파란불을 켜는 종목들이 슬슬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미국 시장 폭락에 비해서 우리 시장 이 정도면 견조하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투심이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연기금도 매수에 좀 동참하지 않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장 초반 본다라면 일단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, 삼성그룹주들도 좀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삼성전자도 지금 부하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. 삼성물산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삼성 SDI도 낙폭이 있었습니다만 플러스 좀 반전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좀 등락이 그 내에서 좀 엇갈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장초반 2차전지 섹터주들도 반등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소폭 좀 약화되는 흐름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신용등급 상향 때문에 은행주들이 장 초반에 증권주와 함께 강하게 출발했었습니다만 등락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가장 큰 특징주는 방산 쪽입니다.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 하락세가 큰 모습인데요. 특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T50 전투기가 해외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함에 따라서 이런 좀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외 전체적으로 다 약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정유주 섹터주들이 좀 강한 게 오늘 우리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GS, SK이노베이션, SOL까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. 해외 시장에서 유가 하락과 에너지 관련주들 급락에 전혀 반대되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좀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건설주들도 오늘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. 조선주들은 좀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 종목이 좀 많은 모습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상은 유가 하락의 피해주들이 오히려 좀 선전하고 있다라는 점 좀 특징이 있고요. 방산주 약세 이런 부분들, 지수 부담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약세 이런 부분이 오늘 장 초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럼 하락 종목부터 보겠습니다. 현재 하락 종목은 981개로 양시장 합해서 좀 개수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.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방산주들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. 한국항공우주도 개별 악재 있고요. LIG 넥스원도 함께 동반 약세 보이는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? 네, 일단 지금 시점에서 약간 좀 방향성을 논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선물이 좀 많이 약한 상태고요. 일단은 지금 항공우주가 이제 T50 전투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좀 추락하고 조종사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고 원인 규명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 감안한다라면은 추가적인 좀 약세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다만 보유하신 분들 장 초반 사실 금요일부터 조금 모양이 좀 안 좋았었는데요. 일단은 지금 상태로만 본다라면 일단 단기적으로 지지선이 최근에 저점이었던 74,000원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마지노선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.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일단 좀 관망하시는 전략, 보유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8만 원 회복하지 못한다라면 조금 지지부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8만 원대 회복하는지 여부를 좀 판단의 기준으로 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LIG 넥스원도 지금 3일째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. 급락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일단 LIG 넥스원도 지금 가격대 93,000원대에서 확실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 가격대에서는 지지가 되어야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매수하고픈 가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가격대 좀 확실한 지지력 오후까지 좀 지켜보시고요. 추가 하락된다라면 한 9만 원 정도 선에서는 일단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는 쪽이 조선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수주받은 건이 취소가 되면서 현재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. 조선주 전반으로 좀 이런 우려가 좀 더 확산될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될까요? 최근에 많이 해지됐죠. 계속적으로 대우조선도 몇 건 해지고 계속적으로 해지가 되고 있는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답은 유가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.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면은
기본적으로 다 해소될 문제들인데 유가가 계속 하락함으로 따라서 뭐 조선업종 일단 구조조정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는 섹터라고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지금의 하락을 오히려 좀 우려하기보다는 확실히 좀 저점이 나오는 구간을 좀 기다리는 인내 구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뭐 한진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대우조선, 삼성중공업, 현대중공업, 현대민포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최대한 지금 저점권에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일단은 수주가 해지된 부분들 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뭐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악재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악재가 다 반영되고 난다라면은 오히려 향후에 유가 반등과 함께 조선주들도 회복할 기회를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.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의 조선주들 최근 내 찍었던 저점권대를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좀 매수를 하실 분들이라면 조금 길게 보시고 저점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고요.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저점이 이탈되지 않은지 여부만 한 번 더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현대차 3인방도 오늘 좀 쉬어가는데요. 잠깐 좀 숨고르기로 판단하시나요?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강달러 여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환율이 계속 올라왔었습니다만은 뭐 오늘 이제 국가 신용 등급 상향 소식에도 불구하고 좀 환율이 하락하고 있죠.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죠. 국가 신용등급 상향 때문에. 그래서 이 현대차 같은 이제 수출주들한테는 조금 원화 강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 하락한다라고 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뭐 이런 부분에 크게 신경 쓰실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1150원대 위에만 있으면 그다지 크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자동차 섹터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현대 모비스가 될 수도 있겠고 현대 글로비스 뭐 현대차 기아차 다 마찬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번 조정을 오히려 좀 기회로 삼아 보시는 전략적인 대응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기아차는 54,000원 정도 그다음에 뭐 현대차는 15만 원 정도 이 정도 계속적으로 지지하는지만 확인해 주신다라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상승 종목 넘어가겠습니다. 현재 상승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한 700개 가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서 아무래도 이 화장품주들 서서히 조금 살아나는 흐름을 나타내더라고요. 오늘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현재 한 4%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화장품주 전반으로 이제는 서서히 좀 힘을 낼 때가 됐다. 이런 판단을 해봐도 될까요? 네, 뭐 11월에도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라는 뉴스 다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. 오늘 화장품 주식들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습니다. 한국콜마, 에이블CNC, 제닉, 그다음에 뭐 아모레, 그다음에 LG생건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. 화장품 주식들 수출 계속 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. 또 지금 공모를 했던 이츠스킨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시장에 좀 활력을 좀 불어넣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국콜마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흐름이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. 현재 가격으로는 한 9만 원 정도 지선 설정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. 뭐 제닉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오늘 좀 많이 올라서 21선 정도 저항받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AVCNC도 오히려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을 올라가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AVCNC 같은 경우도 한 2만 5천원대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긍정적인 주가 흐름도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. 아모레로 따진다라면 한 40만 원 정도 계속적으로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신다라면 추가적인 접근 대응도 무리 없는 가격대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주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봐주신다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전략적인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. 증권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올해 연말부터 내년도까지 쭉 이어질 만한 종목군들로 2차 전지, 이 전기차 쪽 섹터 상당히 좀 유망하다라는 평가들 좀 나옵니다. 오늘도 후성이나 뭐 삼성, SDI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시세가 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좀 보세요? 기후협약 관련주들, 2차 전지 관련주들, 전기차 관련주들, 스마트카 관련주들 최근에 시장에서 주도했었습니다. 시장이 안 좋을 때 주도했던 섹터주들은 사실 시장이 좋아지면 주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. 그동안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인 아웃퍼폼을 했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오늘 후성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은 보였습니다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. 직전 고점인 5,150원 부분에서 다시 저항받고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추가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조정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P&E 솔루션 같은 경우도 좀 조정 이어가고 있는 모습, 에코프로, ENF 테크놀로지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. 오늘 LG화학도 힘이 없는 상태, 뭐 삼성 SDI는 금요일날 워낙 급락했었기 때문에 반등이 좀 일정 부분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일단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좀 탄력적인 흐름이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. 오늘 전략적으로 오히려 좀
가격적인 메리트를 동반한 종목들 쪽으로 좀 힘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. 그래서 좀 선택된 종목들이 좀 정유주 쪽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.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주들은 보유할 필요는 있지만 신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가격 메리트가 나오는 구간을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종근당 하나만 좀 체크하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 6% 가까이 좀 올랐네요.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3% 정도 상승하는데 뭐 개별 재료가 있나요? 일단 제약 바이오 sek터주 중에서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. 셀트리온이랑 종근당 계속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종근당도 계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한 4개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.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년도에 신약이 나올 수 있는 섹터들, 이미 신약을 올해 발표한 종목들보다는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이제 시세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세를 많이 낸 바이오메드나 뭐 한미사이언스, 한미약품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셀트리온, 종근당 이런 쪽을 좀 내년에 봐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아마 섹터 내에서의 수급 이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히려 기대 효과가 좀 더 내년에 있는 종목들,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종목들 이런 쪽을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종근당도 지금 상태에서 8만 원에다가 손절서 설정하신다라면은 다시 한번 88,000원 직전 고점대 돌파 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. 이 가격대만 돌파한다라면 추세 계속적으로 좀 복귀하면서 흐름을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.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한 8만 원 정도에다 마지노선 설정해놓고 계속적으로 좀 조정심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유가로 인해서 피해보는 섹터들 반면에 오늘 또 정유주들이 강하네요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